생물이라는 뜻은 죽는다는 뜻입니다. 태어나기도 하지만 죽기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생물은 변화합니다. 왜 변화하느냐?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편집이 생태계가 변화했는데 그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신문 전체가 좀 탄력이 떨어지고 생물의 어떤 그 본연의 역할이나 그런 비중이나 그런 행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와중에 편집은 어느 정도 그것을 생물, 활물, 활짝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맨 처음에 생물이다, 편집이 생물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편집이 생물이기 때문에 코로나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생물이니까 코로나는 생물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기생을 한다고. 편집 속에도 들어옵니다. 그것에 맞게 뭐 백신을 맞거나 무슨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우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개의 어떤 그 뭐랄까 벽에 걸려 있는데, 하나가 디지털화고, 디지털화가 이제 계속 진행되다가 신문 전체가 이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코로나라는 게 있어서, 코로나는 핵심이 언택트, 그러니까 디지털을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뉴노멀이라 그래서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그걸 정상화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게 뉴노멀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고민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편집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20년 전에 잘했던 편집이 지금 잘하는 편집이 아니다는 거죠. 30년 전에 교과서이던 편집을 지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 길입니다. 20년 전, 30년 전에 편집을 할 때는 방송이 저렇게 경쟁적으로 붙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이라는 그런 것이 붙지 않았을 때는 편집이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 문제는 뭐냐, 독자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독자가 없으니까 독자 반응이 없고, 독자 반응이 없으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독자의 반응을 끌어와야 되느냐, 안 팔리는 상품을 파는 그런 필사적인 심정으로 편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문이 그대로 죽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어떤 변형을 일으켜서 그 변형의 방식으로 해서 이 뉴스를 표현하고 뉴스를 그 디자인화하는 그런 어떤 기능들이 어떤 방식으로는 살아남는데, 그것이 아직도 예측이 안 됩니다. 그런 식의 변화가 왔을 때 그 자각증세가 없어진 편집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 10년 전, 20년 전의 편집이 어떤 거냐, 내가 이런 제목을 달아놓으면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많이 할 때는 유심히 읽어요. 지금은 신문을 유심히 안 읽습니다. 아무리 지금 오피니언 리더들도 신문을 유심히 읽지 않아요. 신문의 맥락, 제목의 맥락을 제대로 찾아 읽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제공을 해야 돼, 도대체 뭘 제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옛날 방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목을 달면은 소제목, 이런 도입 제목을 하나 달고, 그 다음에 어깨 제목도 달고, 그 다음에 큰 제목 달고, 밑에 부제목 이런 거 달고, 중간 제목 달고, 이렇게 달아요. 그러면 편집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례대로 읽는다고 생각해요. 차례대로 안 읽어요. 그거 큰 거부터 보게 돼요. 큰 제목에 반드시 독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키워드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안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코로나 시대에, 그 디지털화 시대에 못 살아남는 편집의 1번입니다. 그게 독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제목을 크게 달았을 때 그것이 어떻게 뉴스 소비자를 빨아들일 수 있는가, 그 제목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표현하고 있는가, 전달하고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런 검증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제목을 가지고 전략화하는 기능들이 좀 죽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안 보는, 그 독자들이 안 보는 시대의 편집을 보게 하는 톱 제목을 달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저널리즘이라든가 혹은 편집 기초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다루는 분야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죠. 뉴스는 팩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뉴스는 팩트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팩트라고 말한다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다 넣어야 돼요. 그렇지만 누군가가 그걸 선별해서 빼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넣고 있잖아요. 뭐냐면 편집 행위들입니다. 편집 행위들은 팩트를 가공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가공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관점이라고 해요. 자기가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팩트를 가공하고 있다고요. 뉴스가 팩트를 전달한다는 그런 신화 때문에 우리가 뭐 가짜 뉴스니, 요거는 맞니 틀리니, 가짜 뉴스니, 뭐 누가 말을 했니 안 했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런 뉴스로 전달되는 것들이 팩트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관점으로 전달된다. 조선일보라든가 혹은 뭐 동아일보라든가 이런 신문들이 오래 전부터 팔아온 것이 뭐냐면 팩트를 파는 게 아닙니다. 관점을 팔아온 겁니다. 딴 신문들이 팩트라고 생각해서 그냥 1차 뉴스들만 전달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해설을 붙여가지고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거의 많은 신문들이 해설을 팝니다. 해설이라는 것은 자기 쪽에서 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판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면은 언론을 숨을 좀 고르고 뒤로 좀 나가서 보게 됩니다. 팩트에 대해서 맹신을 다루는 설명하는 가장 큰 사례는 뭡니까?
종군 기자가 팩트에 요즘 화신이잖아요. 왜냐하면 전쟁터까지 가서 거기서 전쟁하는 거 그냥 바로 사진 찍고 바로 해서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팩트가 아니냐? 한쪽 관점만 가지고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생생한 팩트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뭐냐면 철저한 관점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쪽 편이 되기 마련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뉴스를 구성하는 어떤 중요한 어떤 원칙이고 규칙인데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면은 신문에 들어간 게 다 팩트라고 생각해요. 근데 팩트가 아니고 어떤 신문이면 어떤 신문이 거기다가 넣어놓은 관점이다. 그 관점을 내가 샀다, 바이했다. 그것이 바로 동의를 하는 겁니다. 그 관점을 동의하는 거예요. 관점을 팔 때 우리가 어떤 그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이 관점이 우리 말하는 공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옳다라는 거라든가 이런 진리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바른 삶에 있어서 그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뭐냐? 그 주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문사에 들어가서 편집 기자가 되면 우선 뭐냐면 일을 한다고 바쁘기 때문에 그 편집자의 주체성을 살릴 겨를이 없고 그런 환경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심장이 없는 편집자. 끊임없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를 질문하면서 그게 심지어 편향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의 지지를 받아서 그 편향된 것이 공명을 일으키면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계적으로 그냥 주어진 것들을 쭉 담아가지고 거기다 제목을 다는 거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신문 편집을 하는 까닭은 뭐냐? 디자인입니다. 신문 편집은 뭘 디자인하느냐? 뉴스를 디자인합니다. 뉴스를. 원래 뉴스는 디자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뭐냐면 그게 이제 어젠다 세팅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젠다를 세팅한 사람들은 이렇게 뉴스를 써주십시오 하는 것을 세팅하는 겁니다. 또 이제 신문들이 많이 쓰게 되죠. 사실은 왜곡 보도죠. 그런 것들을 딱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보고 생각하고 이해를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디자인입니다. 편집은 그래서 그 뉴스를 디자인하는 방식. 첫째는 지면에 어디다 배치하느냐로 디자인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언어로 독자한테 줄 것인가를 가지고 편집을 한다 이거죠. 언어 디자인을 할 수 있어야 뉴스의 그 사안을 디자인할 수 있다. 신문은 뭘 디자인하느냐? 언어의 이미지를 디자인. 뉴스를 그냥 읽었을 때 그냥 제목을 다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고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 제목을 다는 것이 여기 본문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이 생각이 굉장히 오래된 생각입니다. 이걸 요약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리드문에서 찾아서 다는 게 아니라고요. 제목을 그렇게 다는 것을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고 최초 독자로서 이 기사를 읽고 말을 내뱉는 거예요. 그 말을 던지는 행위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제목을 다는 행위거든요. 리프레젠테이션 말고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 훌륭한 사례가 있어요. 누구냐면 손석희가 그랬대요. 손석희 씨가 할 때 방송의 어떤 뉴스를 전달하는 방식이 그 전의 방식하고는 좀 다르죠. 자기의 어떤 그 목소리와 색깔을 넣어서 뉴스의 색깔을 전체를 맞춰 놓은 거예요. 굉장히 새로운 방식이었다. 누군가가 뉴스 소비자들이 열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거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줄 아는 그런 뉴스를 했다. 신문이나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어떻게 인식해야 될 것인가. 편집국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축이 돼 있을 겁니다. 편집부가 신문이 이 폼이 안 나고 막 그거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축돼 있어서 자기가 정말 방어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도 있을 겁니다. 뭔가를 제안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만의 색깔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집이 어떤 목소리를 내고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들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유효한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의 어떤 고민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선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에 대한 얘기들은 이전에 있던 신문사에 있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충돌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특히 어떤 충돌을 했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스포츠면을 맡았을 때 스포츠면은 자기 마음대로 짜도 아무도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제목을 아무렇게나 달아도 스포츠면을 하다가 경제 섹션 톱을 이제 프런트를 했어요. 그걸 하니까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로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는 스포츠하고는 다르니까 점잖게 만들어. 너무 튀면 신문 전체가 경박해 보이니 그렇게 만들지 마라. 판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항상 어떤 시선이 집중하는 포인트를 넣고 그 시선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경제 섹션 딱딱하고 재미없거든요. 심지어 뭐냐면 다른 기사 두 개를 막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연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면 지면 전체를 다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줘요. 생동감이 생겨요. 지면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어떤 레이아웃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목이야말로 굉장히 효과적인 디자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큰 제목을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쭉 단다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나눠놨어요. 여러 가지 뭐 변형을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요. 왜 이렇게 놨느냐? 전체적으로 이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고민하는 그런 힘이 좀 떨어져요. 똑같은 그런 판을 짤 수 있도록 할 때, 그럴 때 단정하게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단을 크게 하고 단순화시켜서 다른 움직임을 잘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이걸 장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면 디자인 고민을 해야 돼요. 특히 경제 섹션 같은 경우는 사진이 없어요. 좋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언어로 글자로 하는 겁니다. 글자로 디자인하는 게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정확하게 디자인할 수가 있어요. 저 매경은 굉장히 요 틀을 잘 지키고 있죠. 준수하고 있죠. 이렇게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 깨끗하게 만드는 것도 다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은 뭐냐? 신문은 안정적으로 지금 어떤 그 신문의 그 시장을 가지고 있고 광고주라든가 혹은 소비자 뉴스, 저 독자들 하고 소통 채널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지만 바꿔주면 돼요. 메시지만. 그런데 이 소통 채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 뭐냐면 보지 말라는 뜻이에요. 레이아웃은 바로 뭐냐? 바로 뉴스의 그 이야기를 전하는 언어예요. 메시지라고요. 그러니까 레이아웃을 디자인한다는 것이 그냥 이쁘게만 한다. 그건 아니라 이거죠. 이미지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다 이거죠. 이미지가 뭐냐? 지금은 이미 문자 시대가 아니고 이미지 시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스마트폰 때문에 이미지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쓰는 것이 편집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사가 좋으면은 기사를 많이 넣는 걸 권장을 합니다. 다만 그때는 제목을 어떻게 해서 이 기사들을 팔 수 있는 어떤 그걸 갖춰야 되는데 비주얼 편집이란 말이 나온 것은 TV 때문에 나왔습니다. TV 때문에. 인터넷이 되면서 그 비주얼 편집이 일반화됐고 그 뒤에는 아무리 비주얼 편집을 해도 비주얼 같지 않아 보이는 편집이 됩니다. 지금은 비주얼은 어떻게 보면은 꼭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좀 누군가한테 어떤 소구를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다라고 할 때 쓰는 어떤 그런 전략을 써야 돼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고. 레이아웃의 한 60% 이상은 다 사진입니다. 사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의 어떤 구성이 나오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할 때 사진 고민을 좀 오래 해야 돼요. 그 어제 한 판하고 똑같은 판에다가 쭉쭉쭉 그대로 얹히는 그런 편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정도라면 정말 제목을 잘 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틀을 깨야 돼요. 틀을 깨는 가장 쉽고도 효과 있는 방법이 사진입니다. 사진 기자는 사진의 완성도를 봅니다. 근데 편집 기자는 사진이 지면에 들어갔을 때의 효과를 봅니다. 사진 기자의 마인드로 봤을 때 이거 사진 좋네 라고 해서 쓰면 좋은 편집이 아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지면을 생기 있게 바꿀 수 있는가가 섰을 때 쓰는 거예요. 옛날에는 눕기 사진이라고 해서 사진을 이렇게 눕기 하고 돌리는 것들을 좀 금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뉴스의 어떤 살아있는 것들이 뒤에 있는 것들이 다 말하자면 팩트를 입증해 주는 건데 그걸 잘라버리면 되냐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그 팩트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서 이미 너무나 많이 보거나 여러 가지 비주얼을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은 도려내기로 해서 사진을 쓰는 것이 전혀 손해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사진을 도려내기 위해서 거기다 지면에 쓰게 되면 뭐가 어떻게 되느냐, 속에서의 어떤 활기를 줘요. 활력을 줘요. 신문 전체에 공간을 자극해요. 사진은 원래 정서를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이 뇌가 다른 데서 움직여요. 심장이 움직인다고요. 사람 죽었는 것들을 찍어서 올리면 심장이 움직인다고요. 그건 그렇게 심장이 움직인 데다가 글자로 빼곡하게 써놓은 그런 피켓 들고 있는 이 옆에다 막 써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교신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 문자에 훨씬 빨리 눈이 가요. 그래서 피켓 들고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은 가급적 쓰지 말고 뒤에 이렇게 붙어있는 현수막 있는 거 쓰지 말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제목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말하자면 뉴스를 요약하지 마라. 뉴스를 요약하게 되면 기사를 죽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는 뭐냐면 뼈대와 핏줄을 가진 생물인데 거기서 발라가지고 뉴스를 요약해서 내는 것은 뭐냐면 정말 뉴스를 읽기 급박한 시대에 혹은 무엇이든 던져주면 다 읽던 시대에는 그게 가능한데 뉴스를 요약하는 순간 그 기사가 가지고 있는 생물성이 죽게 돼 있어요. 그걸 생물성을 살리려면 고도의 요약 기술을 가져야 된다. 제목은 부드러운 제목과 강한 제목으로 나누죠. 그것을 우리는 명조와 꼬딕으로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해왔습니다. 문화면이라든가 여성적인 거는 명조다. 좀 강한 스트레이트 제목은 남성적이다. 이거는 이제 고딕을 쓴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제목을 달게 할 때 거의 다 고딕을 쓰게 합니다. 지면의 균형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었어요. 세로로 신문 만들 때 필요해서 가로는 기본적으로 지면이 퍼져 보이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퍼지기 때문에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뼈를 더 많이 세워야 돼요. 가능한 한 고딕을 써라 라고 합니다.
제목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하신 누군가가 말하는 목소리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오래됐습니다. 목소리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기사는 여성의 목소리로 여성의 아나운서가 혹은 전달하고 어떤 기사는 살인 기사다 이건 남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관행이 돼 있습니다. 편집에서 제목 다는 것이 기사를 연출해주는 PD 기능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 초기 단계예요. PD 기능은 뭘 하느냐? 기사를 딱 읽고 그 기사를 소화를 해가지고 독자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이 이야기에 접근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좀 노하우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기사를 처음 읽은 독자가 내가 읽은 것을 너한테 말해주겠어. 그냥 한꺼번에 다 얘기해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중요한 것 중에 아주 일부만 딱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다 얘기하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할 때도 있고 제목은 결국 콘텐츠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콘텐츠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일면이거든요. 이건 못 살겠습니다. 기업, 못 살겠습니다. 보험카드 이거만. 이 기사를 두 개 붙여놓는 이유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정책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굽니까 하는 것들이 이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디자인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위에 것도 강해지고 밑에 것도 강해지고 이게 바로 그 콘텐츠를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대한 얘기 그런 고민들이 노하우로 축적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달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이거죠. 제목은 여러 가지 그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제목이 좋아할 때 어떤 제목이 좋아 옛날에는 이름을 쉬운 제목이 제일 좋아요. 쉬운 제목이 좋은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제목도 좋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려운 것을 좋아하는 특징도 있어요. 이상하게 어려운 말을 써놓으면 그게 또 사람을 자극한다. 그것이 뭐냐면 쉬운 것 자체가 가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것이 전달한 내용의 그 쉬움이 시원하거든요. 재밌게 달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경망스럽다. 언론에 품위도 없이 뭐 까불고 말이야 막 그렇게 하는 까부는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지면도 있어. 까부는 지면이 있어요. 굉장히 그 심각한 부분에서도 까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정을 시키지 않되 이런 것들이 다 제목의 전략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이 아름다우면 좋은가? 아름다운 제목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름다운 제목이라서 공허할 때도 있어. 유익하다는 것이 과연 좋을까? 아무 이익이 없어도 좋은 제목이 놀라우면 좋을까? 놀라운 게 좋은 건가? 아니면 신중한 게 좋은 건가? 특이한 게 좋은 건가?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에 따라 가치가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열어놔야 돼. 그리고 이 제목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 놀라움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잘 봐야 돼. 뉴스를 잘 곱씹어가지고 뭔가를 던질 때 그 적합함이 놀라움이 전략이 적합한 게 있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새로움을 전달하는 게 전할 게 있고 그거를 읽어내야 돼. 제일 좋아하는 전략이 뭐냐면 제목을 짧게 달아요. 제목을 짧게 달면 뭔가 좀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반론도 있지만 신문의 제목 전체를 다 활기 있게 하기 위해서는 짧은 제목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짧은 제목 다는 것은 내공이 필요해요. 그 제목이 짧아지면 뭐가 생기느냐 하면 각인 효과가 생깁니다. 각인 효과. 사자성어라든가 조어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도 합니다. 방송에 보면 헤드라인 달잖아요. 보면은 뭔가 말을 가지고 말 만들어서 쓰는 것이 많죠. 그 사람들이 이거 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각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뉴스 공유도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친하다는 것은 뭐냐면 쟤하고 내하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친하거나 아니면 쟤하고 나하고 죽이 잘 맞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친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으면 친하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많이 공유되어 있으면 말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철저하게 정보 공유도에 의해서 제목으로 소통하는 1면하고 3면하고 다른 방식이 다른 게 근데 1면을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만큼 공유하고 있잖아요. 3면은 1면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대화 방식으로 제목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3면 제목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3면 제목이 왜 재밌느냐? 툭 던져서는 안 나오는 말들이 3면에서는 나올 수 있는 말들. 큰 제목에 정보 공유도를 생각했을 때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이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부터는 말을 해도 된다. 그렇게 해야 뭐냐? 짧게 제목을 달아줘요. 뭔 말인지 모르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친구가 글을 못 써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얼버무리기다. 사안을 얼버무려요. 왜냐하면 이거 이렇게 보도를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든가 혹은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얼버무려요. 얼버무리는 것이 기사에 들어가 있는 게 많아요. 그런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같이 얼버무려 줄 것인가 아니면 그 중에서 이것까지 얼버무리면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끄집어낼 것인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기사를 읽고 반드시 뭐냐면 이 기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뭔가를 표현하고 그 관점을 봤을 때 이 관점이 옳은가 그 다음에 이 기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기 톤을 낮춰놨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낮춰놨고 이것이 적절한가를 판단해서 편집 기자는 제목을 달 때 빠져야 돼요. 그걸 잘 찾아내야 돼요. 얼버무리는 것, 과장하는 것,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 이게 다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사건의 의미를 기사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도는 하는데 막 이야기는 막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 사건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제목을 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여졌고 얘는 뭐를 모르고 있다는 걸 하는 거예요. 도립. 이게 다 극적인 말이고 전쟁 용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휴진의 말도 사실은 안 써도 되는 말인데 굉장히 애매한 일본식의 표현이에요. 행보라는 말도 그렇고 요즘 많이 쓰는 예의주시라는 말도 있잖아요. 예의주시는 예의 있게 주시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모아서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노려보는 거예요. 예의주시가. 그 좋은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들을 쓰면은 지면의 톤 앤 매너가 달라지고 말들을 과려 쓰기도 해야 돼요. 과려 쓰기도 하고 어떤 말을 쓰면은 기품이 좀 올라가는 말들도 있어요. 따옴표를 쓰는 거. 따옴표를 쓰게 되면 책임에서 면해요. 그 사람이 말이니까. 다만 따옴표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인용을 해줘야 돼요. 그 따옴표의 그 주어에 따라 가지고 이 제목의 힘이 달라져요. 묵직한 사람이고 비중이 있거나 하면 뉴스에 나오기 어려운 사람이면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데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을 따옴표로 쳐놓으면 다 죽어요. 전체가. 그 따옴표라는 거는 막 지금 남발을 하고 있어요. 아무 데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막 쓰고 있어요. 낱말 두 개를 결합할 때 막 쓰고 한 문장에 막 제목 하나에 따옴표 이게 두 개씩 쓰고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빼서 말이 안 되면은 써야 돼요. 꼭 묶어줘야 말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만 쓰고 안 쓰는 게 제일 정답이에요. 남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조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자기적으로 일부러 물음표를 쓸 때가 있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가? 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뭐냐면 그냥 쓰는 거야. 의문문이니까 쓰는 거예요. 의문문 중에서 의문사가 들어가는 거. 왜, 어떻게, 언제, 어디서 이런 거 있죠. 그냥 물음표를 쓸 필요가 없어요. 의문사가 물음표이기 때문에. 그 의문사가 없는데 까로 돼 있는 거나 물음표를 안 써도 돼. 그렇죠? 그것도 의문사니까. 그거 외에 의문문인지 모르는 경우만 물음표를 쓴다. 숫자라든가 부호가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숫자 편집 이런 것들은 사례들을 다 찾아놓고 자기가 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때 숫자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 굉장히 방식들이 있다고. 유행어라든가 관용어라든가 조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언어도 생물이거든요. 언어도 생물인데 생물이라는 건 뭐냐면 10년 전에 20년 전에 쓰던 그런 유행어를 쓰면 되게 촌스러워요. 지금 생성되는 유행어나 아니면 지금 TV에서 나오는 어떤 그 말들 중에서 조금 쓸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할 때 써보는 거예요. 써보고 이것이 좀 이거는 좀 무리하다 싶으면 안 쓰든 한두 번 써도 굉장히 어떤 그 임팩트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언어들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목을 달 때 제목을 짧게 달거나 길게 달거나 할 때 그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뭐가 있죠? 조사가 있잖아요. 대개 제목들은 조사를 생략해요. 조사를 생략하다 보면 한자어들끼리 혹은 명사들끼리 쭉쭉쭉 같이 붙어요. 이런 제목들은 서류 제목이에요. 이렇게 달면 안 돼. 명사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옛날엔 좋다고 했어요, 서류. 근데 그렇게 하면은 주목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뭐 한다, 해졌다,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린 말의 명사는 다 뭡니까? 두 글자로 돼 있어. 제목을 다는 모든 방식들은 두 글자, 세 글자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하느냐, 언어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제목을 다는 어떤 그 전략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이 종이 신문은 위축될 수 있지만 이것을 보여주는 포맷이 재미가 있으면 그게 죽지 않고 어떤 시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완전히 죽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죽기 전에 어떤 시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가 편집을 변화해가지고 그 생기를 높여놓는 그런 어떤 편집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 시기가 누구도 다 말했지만 어떤 그 위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그 고통받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어떤 변화하는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